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코패스 정보 채널에서 오늘은 5.18 진상규명위원회 사과장 직권남용과 여적죄로 고발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여적죄라는 것은 적군과 총기를 들고 국군에 대항을 하는 행위,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 조항인데 현재 5.18 진상조사위원회 사과장이 어떻게 여적죄가 되나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분이 많다고 합니다. 여적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그리고 5.18 당시 한국군의 편제에 대해서 한국군을 공격했던 북한군이 한국군 반격으로 사살됐는데 그 사살된 한국군 신분의 군인이 사살된 거는 이미 모든 기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딱 한 군데 5.18 기념재단에서 부인을 했습니다. 당시 교도대대 조교는 죽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고 증거를 들이자 우리는 모른다. 국방부에서 준 자료를 보고 이야기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방부도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1980년 5월 24일 오후 1시 40분 광주 송암동 일대에서 벌어졌던 11여단과 전투교육사령부 보병학교 교도대대 간 교전에서 전투교육사령부 소속의 조기 한 명이 사살된 것은 모든 전상 기록부에 다 있기 때문에 명백하고 이 전사자가 당연히 한국군이기 때문에 5.18 국립묘지, 그러니까 동작동에 따로 조성된 5.18 묘지에 안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겁니다. 이거를 42년 만에 제가 찾아낸 겁니다. 이 북한군 대신에 지나가는 방위병을 쏴 죽여놓고 그리고 그걸 대신 묻어놓고 그 방위병이 광주통합병원 앞에서 총에 맞아 죽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공자로 만들어서 북한군 대신 대리 매장을 해놓고 비석 숫자를 딱 맞춰놔가지고 매년 5월 24일 날 그 자리에서 죽은 11여단 장병들과 그 가족들이 42년 동안 제사를 지내면서도 깜빡 속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물증들을 5.18 진상조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조사해달라 이렇게 민원을 냈었는데 접수를 해놓고 등기로 접수증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접수가 됐니 안 됐니 이렇게 시비를 걸다 나중에는 급기야 담당 사과장이 내가 풍을 맞아가지고 뇌수술했다. 그래서 일을 못한다. 그리고 사표를 낸다. 그래서 그럼 같이 가자. 동작동 가면 눈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가자. 우리가 갈 수가 없다. 온갖 핑계를 대다가 존속기간이 끝나고 이제 다시 TV 앞에 나타나가지고 5.18 참전 장병들을 학살로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측도 즉각 그 사람을 직권남용 그리고 여적죄로 고소를 했는데 왜 여적죄가 되냐. 5.18 당시 그러니까 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공적 조서를 보면은 그 당시에 총을 들고 대항했던 사람들은 전부 여적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 무기 5404정의 무기를 운반한 게 바로 북한군들입니다. 북한군이 운반해다 준 무기를 들고 국군에게 총을 쏜 사람들은 전부 다 여적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여적죄가 성립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잠시 5.18 진상조사위원회 사과장의 TV 인터뷰 그리고 전화통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가 민간인 집단 학살과 유혈 진압에 책임이 있는 당시 군 지휘부와 계엄군 1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광주 재진입작전은 광주 일대에서 도청을 향하여 작전이 발생했고 그 과정 중에서 사망자들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치장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저한테 그러는데요? 아, 이분이 입원 안 하셨어요? 예. 입원은 하신 게 아니네요, 그죠?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사과장은 교도대대 북한군 시신 확인 조사를 기피하고자 뇌졸중 걸려 입원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곧 사표 낸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동작동 5.18 묘역 북한군 시신 확인을 거부했던 자로서 오히려 간첩장성인 11여단장에게 덤태기를 씌워 북한군 시신을 은닉한 자입니다. 이 사람이 불과 몇 달 전에 중풍 맞아가지고 뇌수술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리고 사표 냈다는 사람이 왜 5.18 진상조사위원회 사과장 자격으로 계엄군들을 고발을 합니까? 그리고 동작동 5.18 묘역에 가자. 차비도 내가 내겠다. 이렇게 욕을 하면서 동작동 5.18 묘역에 가서 북한군 시신 확인하자. 이런 요청에는 갈 수 없다. 이러던 사람이 검찰청 앞에는 딱 가가지고 저런 행위를 했다는 거. 바로 5.18 진상조사위원회 사과장이 저지른 행위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는 셀 수 없는 우익단체, 우익인사들이 광주에 북한군이 왔다. 이렇게 떠들기만 했지 결정적인 물증은 외면하고 있는 거. 이거를 주목해야 됩니다. 5.18은 육사 총주회 출신 장성들이
일으킨 겁니다. 육사 청주회는 이 일만 한 게 아니라 6.25 전쟁을 수행하면서도 온갖 이적 행위를 다 했고 박정희 시해를 했던 김재규와 정승화도 육사 청주회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때 국정원장 초대 2대, 3대 즉 이종찬, 천용택, 임동원이 전부 다 육사 청주회 출신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육사 출신 중에서 단 한 명도 육사의 청주회를 조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5.18에 북한군이 왔다 이렇게 떠들면서 자기가 확인했다 이런 말을 하면서 5.18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5.18 폭동을 민주화로 둔갑시켜줬던 권영애 8호 이자가 한화회를 다 때려 부시고 청주회는 단 한 명도 구속을 안 시키고 비밀 조직을 그대로 유지시켜준 사람입니다. 반역자죠, 권영애는. 권영애는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약 5, 60일 정도 안기부장직을 수행을 했는데 그때 우리 쪽에서 역공작을 해가지고 권영애가 구속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건 때문에 제가 이두호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북한군 시신을 확인했으니까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이런저런 핑계로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런 사람이 동작동 5.18 묘역에서 행사 때 연설을 하는 걸 잠깐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봉양학교 교단의 소속 병사 1명이 11공수 장병에게 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시신이 여기 묻히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사건을 볼 때 복잡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검찰과 감찰부가 국방부 감찰부가 수사해라 라고 두 번에 걸쳐서 국방부에 진정했습니다만 모두 5.18 진상규명에 이첩되었고 저희한테 답변은 어떻게 들어왔느냐 5.18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설립된 것이 아니다 라고 답변을 해왔습니다. 이 북한군 시신을 찾아낸 거는 바로 접니다. 그리고 5.18 진상조사위원회에 진정을 한 것도 우리 쪽 사람들입니다. 시간적으로 저 사람들이 5.18 진상조사위원회에 가서 어쩌고 저쩌고 할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복잡하다 이런 말로 둘러대지만 간첩은 신고하면 끝나는 겁니다. 5.18 진압 작전 때 정부의 명령으로 작전하다가 전사한 사람이 동작동 5.18 묘역에 안장이 안 됐다. 이거 간단한 거 아닙니까? 한국군이 아니니까 매장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도 이미 미국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 CIA의 한국 요원이다 어쩌다 이러면서 지금 체포된 사람도 한국 국정원 자체가 미국 CIA의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 들통난 겁니다. 과거에 김정은이가 원산에서 죽었다 했을 때도 트럼프는 안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바로 북한의 휴민트 조직을 트럼프가 재건을 해서 운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노이에다가 김정은을 불러다 물을 먹인 것이고 판문점에서는 문재인을 바깥에서 1시간 반 동안 기다리게 했던 겁니다. 들어오지 마 너 이렇게 하고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한국의 좌익 세력들의 기반을 무너뜨릴 거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5.18 진상조사위원회에 죄상을 다 밝히겠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